나르시시스트는 겸손함과 비굴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겸손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아마 말로는 잘 안다고 떠들어대겠지만 그들은 자기 삶에 이 겸손함을 전혀 적용할 줄 모릅니다. 이들 눈에 비춰지는 겸손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강한 상대 앞에서 겁을 내며 그 강한 상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복종하는 것. 이들에게 겸손이란 약자가 강자 앞에서만 나타내는 비굴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대에 비해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아부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대중의 눈, 즉 평판이 하나의 무서운 대상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겸손한 척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에게 겸손함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그저 무서워서 혹은 손해볼까봐 하는 가식적인 행동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자신보다 더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손해볼 일이 없을 때에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야만 할 뿐이죠. 그러므로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단점이나 흠을 말한다거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볼 때 흠이 있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뜻이고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뜻이며 열등하다는 것은 무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흠을 꺼내고 인정하고 하겠어요?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흠이 없으며 자신은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고 우월하다는 망상에서 절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따라서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을 꺼내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실수했거나 실패한 것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앉아 머리를 맞대고 눈을 맞추며 지나간 일들에 대해 함께 돌아보고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온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그런 연대나 협력, 화합 등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 앞에서는 여러분의 겸손을 좀 접어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겸손함을 그대로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듯이 똑같이 겸손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이 아무리 훌륭한 덕목이라 해도 그리고 그 덕목을 여러분이 아주 센스 있게 실행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만큼은 좀 다른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이 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한 후에 상대에 따라 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겸손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자신 없고 비굴하고 가식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채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나의 겸손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겸손함에 대해서 나르시시스트들만 오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뿐 아니라 평범한 많은 사람들도 이 겸손함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르시시스트들만큼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흔히 겸손함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함이란 확신을 적게 하는 것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줏대가 없다거나 자신감이 없다거나 멘탈이 약하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겸손함의 실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겸손함이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며 틀리고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 그랜트의 말에 따르면 겸손함의 라틴어 어원 가운데 하나는 땅에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는 겸손함을 얼마든지 오류를 저지르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땅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남을 비웃고 나무란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에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를 비웃고 나무라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아담 그랜트가 겪었던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흠결이 많은지를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입증한 심리학자이다. 그는 나중에 나에게 기버가 테이커나 매처보다 실패율이 더 높지만 성공률도 더 높음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면서 나를 칭찬했다. 만일 당신이라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논문을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많은 사람은 방어적으로 나서면서 그 논문의 실험 설계 방식이나 통계 분석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카너먼은 반대였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활짝 웃으면서 정말 멋지군요. 내가 틀렸어. 라고 말했다. 나중에 카너먼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나는 그가 보인 반응에 대해 물었다. 무척이나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눈을 연신 깜빡거리던 그의 모습이 나에게는 자기가 틀렸음을 확인할 때 느끼는 기쁨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그는 85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긴 했지만 아무튼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서 진정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이제는 예전보다 덜 틀리게 되었음을, 즉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하나 더 알았음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르시시스트가 우리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분석해보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들이 너무도 무식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무지함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메타인지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 기술이란 자기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죠. 이 메타인지 기술이 부족하면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이 메타인지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의 경우는 그 정도가 아주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틀린 것인지 아닌지를 전혀 관찰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수준 낮은 자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타인을 끌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 앞선 사람은 에코이스트여야만 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좀 더 공정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죠. 우리 에코이스트들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위해 리더가 되더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에코이스트들이 무언가를 주도하고 다른 사람이 에코이스트를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에코이스트들은 절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보다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코이스트들이 세상 어디에서든 리더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